안녕하세요. 어쩌다 정부입니다. 자, 저희 SS기. 여기 보시면 SS기가 이제 작동을 다 마쳤습니다. 그래서, 이전에 마쳤는데 혹시 또 방지할 일이 있을까 해서 놔뒀는데,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SS기 안에, 부동액을, 한번 넣고 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노즐,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물이 지나가는 그 배관 쪽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, 안에.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얼겠죠. 얼면서 팽창을 합니다. 물은 팽창을 하면서 터지겠죠. 예.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고, 그러면 이제 뭐 그 관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에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일단은 그 부동액을 이제 얼마큼 넣어야 되느냐, 이제 이런 게 뭐 영상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요거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물과의 혼합 비율과 혼합 비율에 따른 어는 점을 나타내는 표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부동액이 50대, 물 50대, 부동액이 50이다. 그러면 마이너스 영하 37도까지 얼지 않습니다. 그 물이. 그럼 부동액이 부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점이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액 30에 물 70이면은 영하 16도예요. 영하 16도. 나주 지역에서는 아무리 내려가도 영하 10도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는 일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물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. 보통 많이 내려가봐야 영하 한 5, 6도? 6, 7도? 이 정도? 영하 16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나?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기서. 그래서 혹시 모르니 부동액과의 물과의 부피를 40대 60이나 50대 50으로 해주면 괜찮겠죠? 이게 뭐 저기 강릉, 철원 이런 데는 뭐 영하 4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부동액으로만 채우는 게 맞고,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이렇게 혼합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혼합 비율을 보시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 지역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혼합 비율 뭐 이런 건 따지지 않고요. 그냥 갖다 부었던 것 같습니다. 부어서 한 바퀴 돌려준 게 단데, 이제 올해도 대략적으로만 그냥 할 거라 이제 뭐 이걸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. 예. 물론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좋은데 굳이 뭐 맞출 필요가 있나요? 어차피 영하 16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뭐 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는 이거를 안 넣었어요. 안 넣었는데 부동액을 안 넣고 이제 지냈는데,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물이 새는 겁니다. 여기서 여기 용접한 데 보이죠? 여기. 예. 여기서 물이 막 새요. 여기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한쪽은 나가는 거고 한쪽은 들어가는 거거든요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가는 걸 거예요. 이게
다시 회전하는 거, 들어가는 거. 요게 이제 나가는 거. 그래서 들어가는 거. 들어가서, 아, 맞나, 이게? 맞을 겁니다.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건데, 요 세 개가 있는데, 하여간, 들어가서, 일로 들어가서, 여기서, 이제, 일로 해서 일로 나가고, 그 다음에, 남은 거는 다시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, 이쪽으로 들어가는,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, 요 관에 다 지금 물이 차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관에. 이런 관, 이런 데 안에, 여기 안에, 여기 노즐 안에, 또, 요런 관들 다 있죠. 여기 물이 지나가는 관에는 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런 데 다 마찬가지죠. 이거는 아니구나. 이거는 이제 저기 수압 조절하는 거니까.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물이 얼게 되면 팽창을 하게 되고, 여기가 그래서 팽창을 하다가 여기가 터진 거예요. 여기가 터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균열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막 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SS기 우리 저희 수리해 주시는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. 그랬더니 20만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요거 떼우는데. 여기서 떼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걸 아마 가져갔다가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겠죠.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가고 거기 가서 또 직접 용접하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접하는 곳에 가서 용접을 하고,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게 되게 깔끔하게 여기가 이렇게 그라인드질이 돼 있어요. 이것도 아마 예전에 한번 터졌던 것 같아요. 다시 용접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싹 다시 요걸 잘라내가지고 다시 붙여갖고 용접을 싹 깨끗하게 해서 그라인드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들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다가 저희 뒷집에 저희 그 지금 여기 과수원 하는 곳 여기 뒷집에 그 사장님 계시는데 거기 이제 용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용접 전문가는 아니세요. 예, 생활 용접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보시더니 내가 떼어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이게 떼운 겁니다. 여기가 여기 지금 물 나오죠. 물 뺐는데도 물이 또 나와요. 여기 지금 생활 용접하신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빵빵빵빵 때려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주신 거예요. 이쪽에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지 않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눈에 보이는 곳에 균열이 일어나서 다행이었지,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저 안쪽이나 이런 데면 이거 호수 다 갈아야 되거든요. 저희가 못해요. 다 사람 써고 돈 주고 갈아야 됩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용이 별도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, 겨울이 좀 추워진다고 이제 이걸 뭐 창고 안에 넣어 놓으실 수 있으면, 영어로 안 떨어지는 창고에 넣으실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만, 만약에 저희처럼 외부에 보관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거를 해주셔야지 이런 동파 방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물을 사용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올해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. 올해는, 작년에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비율만 보고 했는데, 자,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이 있냐면, 자, 보세요. 생각을 해봤어요. 결과적으로는 뭐냐,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데 뭐 100% 맞출 수는 없고, 자, 보면 저기 보면 이렇게 요 네모난 요 네모난 안에, 저 안에 지금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. 물이 고여 있어요. 저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. 딱 저만큼, 여기 다 열어도 딱 저만큼은 항상 남아 있더라고요. 물이 다 빠지지 않고.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부동액을 채워줄 겁니다. 저게 양이 얼마 안 돼요.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이, 그래서 저는 50대 50 정도로 맞춰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부동액을 50 정도 넣고, 물을 50도는 넣을 건데, 그것도 그냥 대충 딱 50도 50 아니어도 되잖아요. 그죠? 아까 그 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50도 50이면 뭐 마이너스 30 몇 도인가 막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, 저희는 뭐 물 한 80에 부동액 20 정도면은 충분히, 제 생각에는, 아니면 70대 30 정도면은 영하 16도 이하로는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,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0대 50 정도로
맞춰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잠궈져 있나 보고. 잠궈져 있네. 이거 묶어보 나오나? 나오네 아직도.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, 왜냐면 매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라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요. 그 다음에 저기는 그래도 물이 저기 쌓여 있죠. 예,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. 반바가지 정도. 왜냐면 물이 부족하니까 반바가지 정도 부어줘서 이렇게 이 정도? 반바가지 안 되겠네요. 한 요만큼만 부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액으로 채울 겁니다. 부동액으로 대충 물이 한 반 정도. 이거 이제 이 제품 건데 뭐 제품은 상관없어요. 네, 뭘로 하든 부동액. 그래서 이걸 저기다가 넣어줄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넣으면은 50도씩 넘을 것 같아요. 부동액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물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 버렸네. 그냥 이만큼만 할게요. 네, 뭐, 저 정도 해서,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, 시동을 걸어야죠. 네. 시동을 걸어서, 이제부터 소리가, 크게 날 거기 때문에, 일단은 말씀드릴게요. 설명드릴게요. 부동액 이걸 열고, 그 다음에 이제 얘가, RPM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.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, 떨어지고 나면, 이제 노즐을 열어서 돌려줄 거예요. 근데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진행이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요. 보시면 돼요. 이건 뭐 RPM 같은 거 올릴 필요 없고요. 그냥, 예, 해주면 되고, 저는 이제 분무기 클러치만 올리고 할 거예요. 송풍은 올릴 필요 없으니까 분무기 클러치만 올리고, 요거 열어가지고, 다 여기 이제 약액이 나올 때까지, 저 이제 그, 오일이 나올 때까지 좀 나오면은, 그 다음에 이제, 중지를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뭐, 이거 부동액이 지금 없어서 있는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부동액이 얼마 안 하니까, 그냥 부동액으로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, 이렇게 해서, 요 네모난 그 부분 있죠? 그 안에까지 찰 정도로까지만 저렇게,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, 어느 정도 섞였겠죠? 네, 부동액이 물하고. 지금 이 정도 넣어도 아마, 제 생각에는, 한 40대 60 정도나 30대 70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넣어놨으니 시동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왔으면 됐습니다. 그래서 나오면 나올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무기로 노즐이 나갈 정도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올해도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
일단은 제가 거의 이게 한 반통 정도 들어있었거든요. 반통 정도. 3리터짜리니까 한 1리터 정도 들어있었으니까, 근데 제가 바가지로 물을 한 반 바가지에서 한 바가지 정도? 그럼 저게 하면 거의 한 1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. 1리터. 1리터 정도 넣어줬으니까 1.5 대 1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로 물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1.5 대 1.5 정도 해서 한 50% 정도? 그러니까 50 대 50 정도로, 아니면 조금 물이 많다 그러면 60 대 40 정도로 지금 비율로 저는 했으니까요. 이렇게 한 결과를 이제 내년에 이제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, 예, 이제 팽창이 돼서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해주는 게 뭐냐면, 이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꼭 빼줍니다. 여기 물을, 여긴 지금 뭐 다 들어가 있는데, 이 통에도 지금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빼줘요. 지금 녹색물 나오죠. 예. 이 물을 저는 빼줍니다. 왜? 여기, 아무래도 여기 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틀려요. 부동액이라고 하더라도, 이렇게 좀 진한 부동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, 들어가지 않았을까. 제 생각에는, 예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잠깐만 해주시면 됩니다. 잠깐만 해서, 여기 있는 물이 쭉 나가서, 이제 나올 수 있게, 예. 해주면 되는 거라, 예.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, 녹색, 나왔죠? 녹색물이 나와야 돼요. 녹색이 안 나오면, 그냥 기존에 있던 물이 나온 거겠죠? 그러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녹색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SS기 부동액 주입은,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